This is 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 월데이입니다. 오늘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또 짧은 뉴스 소식 몇 가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회장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고 있던 릭 웰스가 이번 2021 시즌 이후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익숙치 않은 부분이겠지만 릭 웰스는 2011년부터 팀의 운영을 맡게 되면서 팀의 전성기를 이끌고 팀의 회장으로서 명예의 전당까지 들어가게 되는 아주 능력이 있는 회장님이셨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지만 팀의 조언가로서는 남는다고 합니다. 사실 농구에 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구팀을 하나의 브랜드이자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회사를 홍보하고 경영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죠. 실제로 이분이 경영을 맡고 골스의 구단 가치가 10년 동안 거의 1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스티브 커 감독이 앞으로 픽앤롤을 더 많이 자주 이용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픽앤롤은 어찌 보면 농구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오래된 기본 공격 루트 중에 하나이지만 계속해서 쓰이고 또 아직까지도 정말 잘 먹히는 그런 공격입니다. 하지만 모션 오피스를 고수하는 골스는 픽앤롤을 정말 안 쓰기로 유명한데 숫자로 알 수 있는 것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골스의 픽앤롤 횟수는 전체 리그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로 잘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션 오피스는 팀에 막 들어온 그리고 리그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공격이고 실제로 우브레가 팀에 처음 들어와서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또 모션 오피스를 고집하면서 픽앤롤을 덜 하게 되는 거는 우리 루키 제임스 와이스맨의 성장을 막게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이 픽앤롤을 더 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도 이해가 되는 것이 2015년부터 픽앤롤은 꼴찌였지만 성적은 꼭 1등 아니면 2등이었으니까 그렇게 잘 먹히는 걸 굳이 바꾸고 싶진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 로스터는 그때와는 정말 많이 다르고 어린 선수들이 정말 많은 팀이니까 조금 더 쉬운 공격으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줘야 하는 분위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골스가 게리 페이턴 더 세컨드, 게리 페이턴 2세를 10일 계약으로 사인했다고 합니다. 게리 페이턴 더 세컨은 지금은 사라진 전설의 팀 시애틀 슈퍼소닉의 바로 그 게리 페이턴의 아들이고 나이는 지금 28살로 적지 않은 포인트 가드입니다. 2016년에 G리그에서부터 시작해서 밀워키, LA 레이커스, 워싱턴 위저즈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눈에 띌 만한 활약은 한 적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커리어는 G리그에서 뛰었는데 올해 2021년 올랜도 버블에서 있었던 G리그에서 최고의 수비상과 올 디펜시브 퍼스트팀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키가 191cm 그렇게 크지 않은 포인트 가드이지만 어마어마한 점프력과 빠른 발과 손을 움직여서 스틸과 블락을 굉장히 잘하는 편의 선수입니다. 아버지 게리 페이턴도 수비와 트래시 토킹으로 정말 유명했던 선수답게 아들 역시 정말 좋은 수비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게리 페이턴 2세는 갑자기 사인된 게 아니고 그래도 한동안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테스트도 다 받고 통과를 하고 바로 오늘 팀 훈련에 참여한 뒤 내일 있는 워싱턴 경기에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게리 페이턴을 워리어스 저지 입고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거를 많이 보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만 같죠. 지금 골스는 마키스 크리스와 브래드 워너메이커를 내보내면서 로스터 13명이 있고 NBA는 리그 최소 14명의 선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자리를 그 누군가는 채워야 하니까 팀에 들어온 것 같고 현재 그렇게 매력적인 프리 에이전트도 없기 때문에 게리 페이턴 2세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팀에 들어온 이상 기회가 주어졌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과 팀이 필요한 것이 잘 맞는다면 모두에게 윈윈인 상황이라 잘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드레이몬 그린이 케빈 듀란트가 출연하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둘이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두 선수의 사이가 안 좋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둘의 사이는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출연하기 전에도 인터뷰에서 기회가 되면 종종 저녁도 같이 먹는다고 하는 두 선수였죠. 이번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의미심장한 얘기가 많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드레이몬 그린과 KD가 싸우는 두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둘은 항상 경기장에서 싸우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유명한 밈이 하나 있죠. 드레이몬 그린이 케빈 듀란트 거의 품에 들어가다시피 해서 KD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이 장면이 좀 웃기기도 하고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KD가 알 수 없는 약간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때도 둘이 싸운 건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했었는데, 이때 그린이 KD에게 했던 말은 네가 그렇게만 하면 아무도 너를 못 막아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순화를 해서 얘기한 거고, 거의 욕 반, 말 반으로 너가 그렇게만 하면 아무도 못 막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저 장면 보면서 왜 저렇게 싸우냐, 분위기를 망치네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케빈 듀란트도 그런 의미에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장면 하나 더 있죠. LA 클리퍼스전에서 동점인 마지막 상황에 드레이몬 그린이 리바운드를 잡고 마지막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고의 슈터 커리, 탐슨, 듀란트를 놔두고 자기가 끝까지 공을 몰고 가다가 드리블 실수하고 결국 슛도 못하고 연장전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때 최고의 선수였던 KD는 자신이 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둘은 벤치로 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싸우고, 주변 선수들은 또 두 선수를 말려야 할 정도로 소리가 좀 커졌었습니다. 케빈 듀란트는 나중에 골스를 떠나고 그런 장면들이 자신이 골스를 떠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장면인데, 두 선수가 얘기하는 걸 한번 보시죠. I got the rebound, obviously, and I took off up the court. Now, all right, now, let's talk about that. It's way funnier because you fell. You went up the court and fell, and that's always crazy looking back. No, I'm gonna tell you why I fell. So I get up the court, K clapping for the ball, and I'm taking off. He's like, "Hey!" In my mind, this is all what's about to happen. K about to come in for the trail. I'm about to cut straight across the middle of the court, and I'm just about to pitch it back. He about to walk into the three. We're going home. We got a game tomorrow. We play the Hawks. As I turn to go across the court for the pitch back, K had to completely stop coming. All right, so I'm looking for him to come back. And as I'm looking for him to pitch back, I fucking dribble the ball off my foot, looking for him. And like the shit went all wrong. All right. So I'm gonna give you my perspective from the rebound. In my mind, this is how I played it out. You got to stop. I'm grabbing a rebound. I'm running up as soon as I cross half court. I'm shooting. That was the disconnect. That was it between us. Like, I wanted the moment. Draymond saying it in a different way, and then that was the clash. So I was just like, I ain't run back because I was just like, damn, I ain't got this motherfucker in my hands right now. I was so distraught, and then I snapped back into it. By that time, Shea Gilgeous had already got his hand in there because he looked back and seen I wasn't really like haul-assing. Because I'm like, damn, I'm supposed to have this motherfucker pulling up. So I'm like in another place. And then boom, we get back to the huddle. Then go ahead, Dre. So we get back to the huddle. No, I'm walking off the court. I done turned that motherfucker over. And Kate yelling, "Give me the motherfucking ball." And I'm just looking at him. And literally my response was, I was fucking passing you the ball if you would have fucking ran. So I'm walking back to the bench, and I sit to the right, K on my left, and he like 2 or 3 chairs over from me. And he leaned over and slapped the chair right next to me, like, "Nigga, I said give me the fucking ball." And that's when I was like, yo, hey motherfucker, I do this too. Like, you don't ask the ball if you want to fucking bitch it. I do this too. Goes on, one thing said another. We argue. DeMarcus pulls me apart, tell me to shut the fuck up. And I'm like, nah, that's bullshit. Ain't nobody saying shit to K. And all he had to do was fucking run, and I was finna pitch him the fucking ball back. And then, in my opinion, from there, everybody took it and like made it this whole thing. To me, it wasn't a big deal because through this whole run, the only person that would really cuss me out was Kevin. Very like often, what the fuck you out here doing? Like, get that bullshit. And so I would always get that from K. Yeah. So to me, like, did we get into a bad argument? Yes. Now you fast forward, and in my mind, the buildup of everything, the media coverage around it,
the suspension, all of that, it only made it work. 얘기를 들어보면 그린과 KD 둘 다 다혈질에 순간적으로 화내는 게 있는 건 맞는데 팀에 유일하게 소리를 치고 욕을 막 하고 좀 팀을 불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둘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치고 얘기하는 게 물론 싸운 건 맞지만 그래도 이 둘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그냥 경기를 잘 마무리했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싸운다,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골스는 현지 시간 4월 23일에 있을 덴버 너게츠 전부터 체이스 센터에 관중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경기장이 차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처음으로 팬이 경기장에 올 수 있는 기회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고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이 그 누구보다 많은 골스에게 팬들은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5월 3일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예정인데 그때부터는 사실 홈에서 그렇게 많은 경기가 남아있진 않습니다. 한 5-6경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직관을 가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워리어스 데일리 채널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